레퍼런스 매니저를 다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, 제가 사용하는 그 제 개인적인 그 기준의 입장으로 설명드리자면, 일단 레퍼런스 매니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논문을 정리해서 읽거나 사이팅하거나. 예,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이팅 한다라는 건 내가 라이팅 할 때 쓴다는 거고, 읽을 때는 이제 리딩 할 때 쓴다라는 건데, 어쨌든 그거를 위해 관리하는 툴인데, 저는 거의 제가 쓰는 시간의 99% 이상이 리딩에 치우쳐져 있어요. 사실은 우리가 아티클을 매일매일 다 쓰진 않잖아요. 그리고 이거를 사이팅 한다는 얘기는 맨 뒤에 있는 비블리오그래피 한번 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잠깐이어가지고, 이거를 사이팅 용도로 사이테이션을 다는 용도로 쓰는 거는 굉장히 잠깐 시간입니다.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때.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 매니저를 선택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리딩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느냐였는데요. 그 중에 1등이 그 페이퍼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. 이거는 그 킬러 앱이라고, 그 이거 어플 하나만 가지고 맥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유명했던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. 뭐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로직 그 프로그램, 그 음원 녹음하는 그 프로그램 쓴다든지, 뭐 사진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,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글 쓰는 스크리브너나 페이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거였는데, 이게 한 몇 년 전에 그 맥OS 최신 OS를 지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사실은 지원은 했는데요. 리디큐브라는 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그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버렸어요. 그래서 그 굉장히 사용성이 좋지 않게 디자인도 나빠지고 논문을 읽기도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요걸 버리고 이 버전 업데이트만 해주고 있는 근근히 살아있는 앱을 쓰다가 이게 없어지고, 제가 맥북을 사실 지금 이 컴퓨터는 그 제가 주로 쓰는 컴퓨터는 아닌데요. 어쨌든 그 새로운 니즈가 필요해가지고 정착한 게 부겐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 조테로랑 부겐즈를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같이 쓰고 있고요. 부겐즈 같은 경우에는 리딩하는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주로 쓰고 있고, 조테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작성할 때, 네, 이 사이테이션 스타일이 굉장히 잘 먹혀요. 이게 지금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테로 스타일 리파지토리에 들어가면 어떤 저널은 APA로 내야 되고, 어떤 저널은 시카고고, 어떤 저널은 하버드고, 요즘 어떤 뭐 멀티 디스플리너리 퍼블리싱 하는 데도 있고, 그래서 각각 스타일대로 먹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떨 때는 내가 인텍스트에다가 막 넘버링으로 달아놨었는데 나중에 보면 막 괄호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짜증 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편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조테로입니다. 이게 북엔드에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. 그 기능은 조테로가 더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출판하기 위한 논문들 라이브러리들, 그 논문 레퍼런스 리스트들은 조테로에다가 하나 라이브러리 폴더로 하나하나 논문마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. 제가 논문을 읽을 때는 네, 북엔즈를 쓰고 있습니다. 사실 유명한 거는 맨들레이랑 뭐 엔드노트나 이런 게 유명하죠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,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를 결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굳이 돈 내고 저는 북엔즈를 샀습니다. 네, 그렇고요. 네, 옵시디안이나 노션 이런 것들 노트 다들 아시겠지만 쓰시고, 그 맥 영업할 때 사실 이 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쓴 지 저도 얼마 안 됐는데요. 제가 그 맥을 사랑하게 되는 그 영업 멘트를 더욱더 고급지게 만들어준 어플리케이션이에요. 그래서 언제 한번 이거를 소개하는 시간이 한번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. 네.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, 네. 맥OS를 막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카톡방에서도 막 맥 쓰셔야죠, 맥 사실 거예요, 막 영업을 막 했었는데, 어쨌든 간에 좀 간단하게만 영업을 하자면 맥은 그 디스크 시스템 자체가 메타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,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거는 파일 이름이나 내용을 만들어내는 규칙성은 있어야 돼요. 나만의 체계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.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도 잠깐 그 여울님 같이 만났을 때 잠깐 얘기했었었는데, 어 제가 이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동일한 파일을 이렇게 이름을 막 짓고 있는데 엄청 긴 문장이었어요. 막 단어도 엄청 길고 이렇게 지어서 이거에 규칙 뭐 하이픈 넣고 뭐 언더바 넣고 막 해가지고 막 이름을 지었는데 딱 엔터 치니까 그 이름이 있대요.
그 사실을 보고서 제가 되게 행복했었거든요. 아, 구요한이라는 사람이 규칙이 굉장히 일관적이구나. 제가 파일을 네이밍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걸 까먹은 정말 그 멍청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들은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 3년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, 뭐 며칠 전에 뭐 프로젝트 하면서 했던 내용들, 뭐 미팅 내용들 그냥 검색하면 맥은 파일 제목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검색이 돼요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팟라이트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. 네. 그래서 이 맥OS에 있는 파일 전체 시스템 자체를 제가 어느 정도 그 제테카스텐처럼 쓰고 있었더라고요. 그 제테카스텐의 가장 큰 핵심은 지식을 청크 사이즈로 나눠놓고 발전시키고 연결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. 네,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URL 스팀으로 되어 있어요. 맥은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이퍼텍스트 그 인터넷 주소창 가면 http 땡땡 뭐 s 슬래시 돼 있잖아요. 주소가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접속하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맥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옵시디안을 실행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. 뭐 옵시디안 땡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고 땡땡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돼요. 그래서 이 옵시디안 내에 있는 주소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옵시디안 링크예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사실은 모니터를 21대 9를 쓰거든요. 그래가지고 미친놈처럼 옆으로 펼쳐놓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아이고야. 우리가 옵시디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노트들을 링크하기 되게 좋아서 쓰잖아요. 근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거는 다른 볼트를 링크를 한 거예요.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옵시디안 볼트가 아니라 ESG 집단지성 우리 그 저쪽에서 했던 공동 작업했던 노트들을 여기서 싱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. 이게 그 맥은 모든 어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키노트면 키노트, 워드면 워드, 뭐 구글 크롬이면 구글 크롬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URL 스킴을 따와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훅이에요. 그래서 왜 이걸 쓰냐면요. 제가 그냥 만약에 논문을 읽을 때도 그냥 저는 이 PDF를 옵시디안에다 넣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더라고요. 이 뷰어도 한번 누가 열심히 개발했다고 해서 깔아봤는데 되게 느리고 불편하고 사이팅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냥 제가 원래 정리하는 파일에 있는 PDF를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겐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 제가 원래 페이퍼스라는 프로그램을 논문 정리할 때 썼었는데 거기에 한 3천 몇 편 정도 논문이 정리되어 있는데요. 그거를 일로 가져오면서 다 못 가져왔어요.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. 그래서 이제 새로 보는 논문들만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뭐 논문을 본다고 했을 때 논문을 열었어요. 논문을 여러 개 보다가 뭐 궁금하면 두 개 열어가지고 그림이랑 표랑 같이 보겠죠. 그래서 막 보다가 이거를 옵시디안에다가 링킹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H거든요. 커맨드 H. 이렇게 복사를 하면 그 아까 전에 옵시디안 들어가면 그냥 이게 붙여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옵시디안 자체에다가 PDF를 넣는 게 아니고 옵시디안에다가 구요안의 맥에 있는 PDF 뷰어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걸 지금 누르면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PDF가 열려서 그냥 어떤 것들을 참고 자료로 넣고 싶을 때 그냥 저는 그 제가 원래 정리하던 파일에다가 메모를 달고 주석을 달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거를 창업한 사람 이것도 이제 그 제테카스텐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지금 훅을 막 하면서 야 훅 대박이다 엄청 영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코그니티브 프로덕티비티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그 창업한 아저씨가
학자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논문을 쓰고 어떤 식의 원리로 훅을 썼는지 이렇게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제가 지금 리서치 노트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양식입니다. 네. 그래서 하다 보니까 훅에 대한 사용성을 좀 높여야겠다 해서 나름 가이드라인이라는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, 훅이라는 거를 또 정리하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네,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걸 이제 그 옵시디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제가 아직 2주밖에 안 된 그 초보라 가지고 그 이거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라고 이제 느껴지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수정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그 3보 이상 넘으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뭘 들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는 걸 귀찮아합니다. 그래서 맥 2대랑 윈도우 2대를 쓰고 있는데요. 네, 그것들이 다 이제 시놀러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나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싱크를 위해서 아이클라우드 쓰고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있고 드롭박스도 쓰고 있고 프로젝트 때문에. 근데 이제 아이클라우드는 굉장히 파워풀한데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 아까 전에 PDF 파일을 여기다가 싱크를 달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로컬 주소잖아요. 지금 제가 이 줌을 열어놓은 맥 컴퓨터의 주소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 옵시디안 볼트를 열면 안 보여야 돼요. 근데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줌을 링크를 아니 그 훅 링크를 걸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쓰는 모든 맥에서는 모든 파일이 다 같이 열려요. 그리고 이 옵시디안 볼트도 이 파일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. 제가 원래 오피스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으로 작성을 해놓은 건데 방금 열렸죠, 이거. 그래서 이제 모든 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일하다가 컴퓨터 덮고 집에 그냥 가도 그냥 컴퓨터 열면 방금 전까지 제가 일하던 게 이어져서 나옵니다. 그래서 맥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 옵시디안이 가장 파워풀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이 내용들이 그 스팟라이트에서 검색이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PKM 치면은 제가 지금 PKM 101이라고 이 마크다운 파일 이름을 지어놨잖아요. 이게 그냥 검색이 됩니다. 물론 제목이니까 검색이 된 건데요. 이게 그냥 뭐 요 안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? 제가 거지같이 해서 안 나오네요. 아이고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. 네.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왔죠. 요 안에 있는 델 에일리언웨어라는 말을 검색했는데 요 안에 PKM이라는 노트가 나왔어요. 그래서 옵시디안을 맥OS에서 굳이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옵시디안 내에 있는 그 서치 기능만 제가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. 제가 그냥 밖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난리지 쉐어링에 대한 논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가 난리지 쉐어링에 대한 정리한 거 뭐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옵시디안에다가 정리해 놓은 제 퍼머넌트 노트가 검색되기를 바랬어요. 그래서 이제 스팟라이트를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작동이 됩니다. 근데 한 가지 처음 느꼈던 단점은 이거 이렇게 열면요. 뭘로 열리냐면요. 텍스트 에디터로 열려요. 윈도우에 있는 txt 파일처럼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걸 찾았습니다. 이걸 열면 옵시디안에서 열리게 우리 아름다운 구글에다가 질문을 해보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마크다운 파일을 그냥 검색해서 열면 제가 열어놓은 옵시디안 볼트에 있는 연결된 파일이라면 그게 열리게끔 세팅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맥OS 전체를 옵시디안의 확장 개념처럼 제트카스텐처럼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.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친놈처럼 싱크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이고, 네 특별하게 중요한 논문들은 다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옵시디안이랑 논문들은 다 아이클라우드에서 보고 있고,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당연히 아이폰을 쓰겠죠. 근데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은 아이폰 3 검색창 뜨는 거 다들 아시죠? 저는 어플리케이션도 막 몇백 개 깔아놔가지고 절대로 폴더로 안 찾거든요. 그냥 이름 검색해서 쓰는데 우리 옵시디안 마크다운 파일 제목이 그
검색이 돼요, 아이폰에서. 그래서 그냥 그 마크다운 파일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주변에 이동하다가 친구한테 내가 지금 PKM4 리서치 101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검색해서 누르면 검색해서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, 물론 거기서 편집을 하진 않아요. 편집을 할 때는 옵시디안 앱을 열어서 하는 게 그 좋습니다. 안 그러면은 새로 복제해서 그냥 파일을 추가하는 꼴이 되는데요.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다 1시간짜리 얘기들인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1시간이라고 들어가지고 짧게 짧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